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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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 PV5를 다시 시승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차는 저 지난번 시승 행사 때 패신저도 그렇고 카고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렸었죠. 카고에다가는 오토바이 싣는 것도 보여드렸었고, 뒤에 적재 공간은 뭐 카고니까 혼다 CBR 600R인데 딱 들어갑니다. 확실히 여기 공간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한 대밖에 못 싣겠어요. 패신저도 이제 일반적인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터라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딱히 떠오르질 않네. 저도 참 이걸 가지고 차박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뭘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말랐어요. 오늘 이 시승차가 지금 프로스트 블루 컬러인데 하늘 색깔이랑은 또 잘 어울리네요. 여기 강원도 온 김에 약간 이런 산 꼬부랑길을 달리면서 얘가 회생제동을 얼마나 좀 잘 모으는지, 얘 이거 배터리 그 3원계지만 캐틀 그 CATR 배터리 들어갔다고 또 막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달려본 바로는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한 350km, 60km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162.4km를 달렸고 217km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380이네. 얘가 인증받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377km 갈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는데, 오늘 달려보니까 그거 이상, 지금 오늘이 온도가 오후 3시 반이어가지고 15도로 오르긴 했으나 많이 좀 추웠거든요. 근데도 380km는 충분히 가고, 이게 지금 여기 스펙시트가 들어있어가지고 보는데 아마 이 차가 해외 미디어, 해외 기자단들도 이 차를 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WLTP 기준으로는 412km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차주분들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도 380에서 400 사이는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또 물건을 어떤 걸 싣고 달리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편차가 있긴 하겠으나 주행 가는 거리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아무튼 요 며칠 이 PV5를 타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난번에 시승할 때 느꼈었던, 제가 말했던 그 카고가 패신저보다 좋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확실히 이 차를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얘가 카고도 승차감이 엄청 좋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동승했던 조건희 기자도 카고가 더 좋은데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카고까지도 상품성이 좋다 할 수가 있겠는데, 이 PV5 패신저도 승차감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 정도면은 매우 상위에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승차감은 좋습니다. 전기차 치고도 좋고, 전기 승합차 또는 전기 미니밴 치고도 이 정도면 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PV5의 인테리어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헤드업은 없어요. 근데 요 작지만 보여주는 정보가 되게 명료합니다. 저 검정 바탕이어가지고 글씨도 눈에 잘 들어오고, 또 보여주는 거는 뭐 콤파스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보조 기능 아예 미니멀하게 볼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계기판인데 전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이제 AAOS, 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4키 넣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어컨 너무 직관적이고, 화면이 일단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세로보다 가로를 좋아하긴 하는데, 전기차 메뉴를 완전히 여기도 내가 다 구성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만 써봐서 잘 모르는데 안드로이드 폰들은 전화기를 완전히 개인화할 수 있다며요. 이것도 그 형식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아예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거를 하면 갖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CCNC를 안 쓴 첫 기아 자동차가 되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출시할 자동차에 나온다고 하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대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많아. 스마트 회생제동, 후진 시에는 아이패드를 사용도 안 하고. 수납 공간은 사실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이쪽에도 USB 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몰랐어. 그리고 이것도, 이게
올라가 있으면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이거는 댐퍼가 없는 게 참 이것도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 닫아야 되잖아, 운전할 때 방해되니까. 좋은 쪽창. 물론 플라스틱 일색이긴 합니다. 플라스틱 아닌 데가 없을 정도인데, 저 낮은 거 보이세요? 마침 저 옆에 지금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가 있는데, 얘도 창문이 이렇게 해서 조수석이든 운전석이든 상당히 시야가 좋게 돼 있잖아요. 이 PV5는 더 좋아. 물론 저 스프린터 이렇게 더 낮아져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그 후방 시야 보이는 거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도움이 되고, 조수석에 있는 동승석에 앉은 사람도 약간의 시야 확보에 더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얘는 아예 그냥 이렇게 뚫었어. 그리고 이 동승석 창문은 파워 윈도우는 아닙니다. 글러브 박스. 근데 이런 걸 보면 단차 같은 건 좀 있어요. 근데 끄트머리가 약간 좀 벌어져 있죠. 어쩔 수 없나 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거 공간, 그리고 여기 룸레스트를 들어 올리면 나타나는 뭐 컵홀더라든지 굉장히 큰 공간. 이야, 이게 양쪽에 다 있다고. 이야, 캠퍼들은 최고겠어요, 진짜 공간이. 빛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문짝 닫히는 느낌도 좋고. 에헤. 2열 거주성 보여드릴게요. 패신저니까 굉장하죠. 문은 이걸 당겨도 닫히고 눌러도 닫히고, 이걸 눌러도 닫히고, 그리고 문고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당겨도 닫힙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근데 도어 스텝은 아이가 탈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 차를 물론 5인승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쓸 수는 없겠지만 학원 같은 데서, 가정에서 쓰더라도 이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은 굉장하죠. 지금 이게 리클라이닝을 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이 공간은 다시 봐도 너무 좋아. 너무 대단해. 눕히면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시승할 때도 얘기했지만, 강촌이나 대성리 민박집이면 환장할 차라고 이거. 훌륭하죠. 이 가죽도 좋다고. 이거 지금 시승차가 옵션이 뭐가 들어갔는지 제가 지금 살피지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쓰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 같아요. 그리고 이거 컵홀더는 그때는 못 보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좀 보강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또 들렸다. 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좀 플라스틱이라서, 물론 이것까지 내구성도 고려를 하긴 해서 만들었겠으나, 좀 더 무슨 아예 금속을 썼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요거 돌아가는 게, 이게 좀 돌리면서 뜨드득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좀 공포가 있어. 이거 기아 뭘 보니까 엄청 뭐가 많더라고. 그래서 자, 이거는 요걸 맞춰서 돌리는 건데, 이렇게 하고, 얘도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합하면은 두 사람 거를 할 수가 있다. 맞겠지? 내가 지금 제대로 쓰는 게. 이게 이쪽으로 돌리면, 이거 봐. 부러질 것 같은 소리. 이거 봐. 불안해. 또 빠져내려. 아이, 참. USB 포트가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충전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 돼지코. 주머니. 팔걸이 없는 정도? 팔걸이까지 있으면 근데 4인승이 됐겠지.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망할. 트렁크가 엄청 크게 열려요. 와. 물론 이거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 정도까지만 열리게 하고 싶으면 이러면 이제 요 높이로 메모리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자동 닫힘. 이 사람이 키를 소지한 채로, 스마트 키 소지한 채로 뒤로 멀어지면, 거리가 차에서 멀어지면 지가 스스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해제하는 거예요. 네. 누르면. 저 화면 안에서도 뭐 이렇게 무겁냐. 뚜껑이 아주 판판해가지고, 트렁크 게이트가 아주 판판해가지고 비피하고 있기도 좋겠어요. 자, 딱 보면은 이거 땡기면 시트가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닙니다. 수납 공간이 그냥 그득그득하죠. 이야.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자전거를 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피크닉 용품을 다 때려 넣어도 되고, 하다못해 살림살이도 넣어도 될 정도로 광활하니까. 이게 지금 휠베이스가 거의 3m인데 거기다가 형태는 미니밴 같고, 그걸 가지고 5인승만 만들었으니까 이 수납 공간, 적재 공간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뽑을 수가 있고, 저 안에 탄 5명 공간도 또 완전히 쾌적하게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PV5 주행하고 있는데,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61마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에 그 고출력들이 흔해진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사이즈에 200마력이 넘질 않는다고 힘이 부족하겠는데 싶은데, 그 부분은 오늘 이렇게 멀리, 그리고 오늘은 대부분 고속주행이었었어요. 근데 힘이 부족하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 영역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고속도로 타게 되면은 뭐 규정속도 110, 요즘은 뭐 120까지도 있는데 그 속도 내는 거는 문제 없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빠르게 교통 흐름 자체가 빨라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달려야 될 때, 그럴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 강원도 오는 길에서 오르막길 가면 이제 저속 차량은 맨 가생이 길로 빠지라고 이제 3차선에 하나 추가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머지 내연기관 차들은 물론 뭐 운전자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전하겠으나, 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장점 있게, 물론 이건 뭐 모든 전기차들이 이런 온 오프 식으로 악셀 온 하자마자 그냥 최대 토크가 빡 나오면서 그렇게 가볍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이긴 한데, 이 PV5도 161마력 최고 출력임에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승차감인데, 여기가 좀 산길이면서도 앞에 보시다시피 어떤 포장 상태가 최근에 한 길은 아니에요. 뭐 노면이 뭐 불규칙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얘는 승차감이, 지금 이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도, 뒷자리가 근데 넓다 보니까 그건 있어요. 이 시트가, 운전석이나 동승석은 그나마 이 볼스터가 살짝이나마 요게 튀어나와 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있는데, 몸을 잡아주는데, 뒷자리는 몸을 잡아주진 못하는 저런 마치 벤치 시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있겠다. 그게 조금 더, 이게 근데 그 가죽 소재라서 그런 것도 더 있을 거야. 이게 워낙에 좀 뭐랄까, 이게 나파 가죽처럼 매끄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파 가죽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천연 가죽 정도인가? 예. 그래서 몸이 좀 미끄러진다는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제가 이건 시승하려고 이런 꼬부랑길도 감속을 덜 하면서 달려나갈 뿐이지, 만약에 누굴 태워서 움직인다 그러면 충분히 감속하면서 달리잖아요. 그리고 감속뿐만이 아니라 선회하는 것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할 거고, 그걸 생각하면 문제는 없겠다. 전기차 중에, 그리고 좀 더 이제 속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그 LFP 배터리가, 이건 뭐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속으로 올라갈 때 힘이 좀 덜 빠진다든지, 저는 그 두 번째 장점, 힘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거. 갑자기 막 130, 40대, 그거보단 더 가긴 하지만 150, 60쯤 갔을 적에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갑자기 꺼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3원계 NCM 배터리들은. 근데 LFP 배터리들은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근데 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캐틀 CATL의 그 3원계 NCM 배터리인데도 힘 빠지는 게 많이 없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실용 영역에서는 일관되게 가속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2차 덩치에. 거기다가 그 카니발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그렇고, 뭐랄까, 미니밴 운전자들이 물론 패밀리카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급하게 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정말 내일은 없다처럼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만큼 뭐야, 사고야? 그게 그만큼 잘 달리기 때문이긴 하겠으나, 얘는 그거랑 걔네들이랑 또 다르게 이 승차감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래 제어가 잘 되다 보니까, 아래의 움직임에서, 그리고 얘가 지금 타이어가 얇거든요. 235인가 그렇죠? 둘 들어있나 235였나? 근데도 그렇게 막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도 전에 시승행사 때 느꼈었던 부분은 스키드음이 좀 나가지고 타이어가 얇은 게 좀 그런 단점으로도 작용을 한다. 물론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또 괜찮게 느껴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 잘 돈다기보다 불안하지 않게 돌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전에 관찰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얘가 그게 있더라고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게 전에는 그걸 활성화를 해야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130, 120으로 놓고 설정해놓고 달리다가 갑자기 80km 카메라가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지가 속도를 그거에 맞춰 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안 하고 달리는 동안에도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더라고, 카메라 있으면. 너무 고마워. 이 기능이 원래 있었나요? 저 헷갈리네. 앞으로 어떤 가정에서 선택을 한다면, 가정만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또는 뭐 개인이 선택을 하더라도 많은 걸 바꿔놓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아차에서 PBV라는 컨셉을 내세운 게 정말 미래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20대들 10대들이 자라서 차를 살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지금 세대의 지금 장년층, 저처럼 막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내다보고서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깜빡이 소리나 알람 소리도 달라진 것도 난 너무 재밌어. 보세요, 비상등 소리, 방향지시등, 그리고 잠깐만 벨트를 풀고 가볼게요. 그럼 어떤 알람을 띄우나? 띠용 띠용. 이런 것도 재밌죠? 모든 이런 시그널적인 것도 바꿨다는 거, 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전 기아차들과는 다른 게 되게 많아. 네. 그리고 이 차를 집 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원래 스타리아나 이런 막 태권도장 학원에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널찍한 차, 실내 넓은 차가 최고 같아. 자기 발이 안 닿는다고, 다리가 뻗어도 안 닿는다고 좋아하더라고. 지난번에 그리고 시승할 적에는 이 PV5가 고속으로 달릴 적에 좀 풍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어쨌거나 뭐 이런 앞유리를 최대한 좀 눕히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이 많을 것이고, 또 이 옆에 면적도 넓으니까 창문까지도 또 크게 뚫어놨고, 그래서 이런 바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막 옆 사람과 뒤에 가족들과 동승자들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쾌하거나 불편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게 많이 느껴져요. 어떤 조향의 즐거움이 막 있는 차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이 덩치가 뭔가 헐렐레 막 이런 느낌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 차는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시장에 일단 경쟁자가 없는 차라서, 마땅한 경쟁차가 없으니까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면 또 걔랑 붙겠구나. 근데 얘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라서 또 그 부분에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